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To Kill a Mockingbird, 앵무새 죽이기는 왜 좋은 책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만 느끼는 것인가 하고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록산 게이라는 분이 뉴욕타임즈에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분이 비판했던 그 아티클이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올릴 텐데, 록산 게이의 글을 읽고 나서 나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은 저 같은 마이너리티가 읽으면 약간 소외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한글로 된 책을 읽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도 느끼고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칭송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꼽은 제일 클라이막스한 장면은 법정에서겠죠. 변호사인 아버지께서 그 흑인 남성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저는 정말 그 전율을 느꼈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책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러죠. 그녀는 흑인 남자한테 연정을 품었어요. 그 금지된 욕망을 스스로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레이프 당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해줘요.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티커스에게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준 장면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한 거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아티커스가 이 여성은 학교를 가지 않고 아버지가 노동을 시켜요. 집에서 또래 남자와 교제를 한다던가 그럴 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건장한 그런 남자를 봤을 때 성적으로 섹슈얼하게 어트랙티드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게 되는데, 당시에 아마도 여러 백인 여성분들이 흑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흑인 남성을 보았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도 그 소설에도 나오지만 그 여자가 먼저 키스를 했다고 톰 로빈슨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수프레스된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주 잘 포장이 되죠. 아티커스 같은 그 아이디얼리스틱한 타입의 아버지이자 남자이자 변호사이잖아요.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그 인간상인데, 그런 사람이 톰 로빈슨의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소설이 나왔을 당시에 파장이 컸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소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기승전 흑백 차별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뉴스를 계속 봤는데, 또 결국에는 왜 흑인이 제일 많이 죽어야 하는가, 그런 뉴스들이 막 여기저기서 팝업하기 시작했어요. 인구 비율당 흑인이 30%밖에 없는데 사망자의 비율은 80%가 넘고 90%가 넘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왜 흑인만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막 그게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항상 흑백 차별로 귀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어떨 때는 문학 작품이 탄생하고 영화가 탄생하고 그 작품이 상을 받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용감한 일이 되어야만 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퍼 리에 대해서도 이 소설을 딱 하나를 썼어요, 평생. 물론 그 뒤에 속편의 소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미 같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릴리즈가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평생 이 주제 가지고 하나의 소설을 전편, 속편 이렇게 두 개를 썼다는 거고, 그 위에는 글을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시대적 상황 같은 어떤 포스가 이분을 그녀로 하여금 마치 이 글을 쓰게끔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이 글을 쓰고 나서는 다른 작품을 쓸 수 없었죠. 그 시대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녀가 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사회를 이해하고 싶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읽으면서도 너무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서 바빴고 틈틈이 일하는 중간중간에 책을 읽어야 했고 영어가 많이 딸리는데 사전을 찾아가면서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았고 아버지한테 아티커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아예 이해 자체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아버지한테는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아티커스 씨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그렇게 돼요. 옛날 책이라서 그렇겠죠. 뭐 그런 하나하나가 읽기 힘들었는데 일단은 다 끝을 냈고 좀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책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런 다양성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백인을 눈에서 본, 백인에 의한, 백인이 뽑은 그런 클래식이 아닐까 앵무새 죽이기란 책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